지금부터 2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영역을 쭉 살펴본 다음에 디자이너가 어떤 역할을 미래에는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영역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디자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디자인의 주체가 돼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들, 그 디자이너들은 어떠한 기업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의뢰하는 일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디자이너는 공급자와 디자인을 향유하는, 활용하는 사용자, 이러한 생산에서 사용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계자 이외에도 그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연관이 된, 그 디자인된 물품을 둘러싼 모든 사회 관계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고받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것을 의뢰하는 기업 혹은 이 디자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될 사용자만을 생각하며 디자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둘러싼 모든 주변의 이해관계, 모든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 문화적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적 측면,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디자인을 창출해내야 될 것입니다. 자, 도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표는 어떤 도표입니까? 디자인과 그 디자인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 커다란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 되겠죠. 일단 이 축은 어떻습니까? 가로축은 이것이 분석적인 것이냐, 통합적인 것이냐. 세로축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관적인 영역이냐, 아니면은 정량적으로 분석이 되어 수 있는 논리적이고 로지컬하고 객관적인 부분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효용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부분, 또한 그것을 움직이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해서 효용 가치를 충족시키게 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 위에 심미적인 요소까지 보태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부분, 마케팅의 영역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미적인, 미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디자인의 영역과 잘 맞물려 있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 과정, 그리고 그 제품이 창출되어지는 그런 양상, 이런 것들도 이제 테크놀로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고요.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디자인 방법이 그 과학적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디자인은 다양한 영역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러한 둘러싸여진 영역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사회에 내어졌을 때, 사회에 던져졌을 때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둘러싼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의 영역을 알아보려면 먼저 디자인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사람의 욕구에 기초해서 이 디자인의 영역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욕구, 어떤 것입니까? 편리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편리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욕구?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사람이 원하게 되죠. 자, 리빙, 멋있게 입고 멋있게 먹고 멋있게 무엇인가 사용하는 이러한
삶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패션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리고 살아가는 공간 디자인 같은 디자인 영역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부분. 그렇죠. 디자인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각적인 그러한 요소에 많이 오리엔티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주얼한 측면에서의 디자인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온 대로 뭐 디스플레이나 패키지나 그래픽이나 편집 이러한 다양한 그 비주얼 디자인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4차원 개념, 시간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촬영을 하거나 동영상을 만드는 그러한 디자인 영역까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한 욕구를 반영하는 디자인 영역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디자인을 다루는 영역이 그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적인 디자인을 다룬다. 평면적인 요소, 흔히 말하는 시각 디자인 측면의 요소들이죠. 시각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인쇄된 직물이라든가 필름, 비디오, 2D 애니메이션, 3D 디자인 있을 수가 있죠. 3D 디자인 어떤 것입니까? 가구나 제품 쪽이죠. 프로덕트 디자인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퍼니처라든가 도자기, 유리, 인테리어, 그리고 구조화된 직물,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3D 일러스트레이션, 3D로 하는 컴퓨터 그래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축까지 3차원 영역을 다루는 디자인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움직임이라든가 시간적인 개념들이 도입되면 또 4차원의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는 GUI 같은 것들이죠. 이런 디자인, 그리고 멀티미디어 디자인, 서비스라든가 이벤트, 게임, 소프트웨어 디자인, 기업 아이덴티티,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4차원을 다루는 디자인 영역으로서 또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앞서는 이렇게 다루는 차원에 따라서 분류를 해 봤는데요. 다루는 차원과 함께 이것이 시각적인 것이냐, 제품 쪽이냐, 아니면 환경, 공간과 관계된 것이냐 라고 나눠봤을 때 또 다시 이제 다른 분류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디자인이면서 비주얼한 디자인, 시각적 디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인이나 심볼 같은 것을 디자인하는 브랜드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문자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나 레터링 디자인, 편집 디자인, 상업 광고하는 상업 디자인이라든가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이 2D이면서 비주얼한 시각적인 영역을 다루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분류가 가능하겠고요. 3차원적인 디자인이면서 시각적인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POP 디자인, 디스플레이 디자인, 윈도우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시회 디자인이라든가 사인보드 디자인, 그리고 거대한 슈퍼그래픽 이런 것들도 이제 3차원적인 요소가 들어갈 경우가 있겠죠. 공면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울퉁불퉁한 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슈퍼그래픽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차원적이면서 어떤 형태를 가지면서 비주얼적인 시각적인 그러한 디자인 요소로서 분류가 가능하겠고요. 시각적이면서 4차원적인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TV 광고라든가 영상물, 애니메이션, 그리고 무대 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4차원적이면서 시간의 흐름을 가지면서 비주얼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차원적인 제품 디자인 무엇이 있을까요? 텍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벽지, 그리고 타이피스트리,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원적이면서 제품으로 판매가 되어지는, 제품에 적용되어지는 2차원적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차원이면서 프로덕트 디자인,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제품 디자인 쪽에가 대부분 이 3차원 디자인이면서 프로덕트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액세서리라든가 의상, 패션, 공예, 그리고 가구, 어떤 기계 디자인이라든가 기계 공학적인 그런 디자인들,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덕트 디자인들, 보다 프로덕트 디자인이면서 3차원적인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2차원적인 디자인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3차원이거나 4차원적인 그러한 디자인들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뭐 숍이라든가 인테리어 디자인, 뭐 건축물 디자인, 경관 디자인 이런 거 전부 다 환경, 공간과 관계되면서 3차원적인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제 분류는 이렇습니다. 나오는 결과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횡적으로 봤을 때는 시각이거나 제품이거나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또 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지만, 그 축에 공통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디자인에 나오는 결과물에 따라서 그 디자인하는 프로세스가 틀려지고요. 그 프로세스상에 투입되는 재료가 틀려지고, 또 그 재료를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까지 봐왔던 어떤 커다란 분류의 축이 있고, 그 축에 맞춰서 세부적인 그 하위의 디자인 분류를 나눠보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거꾸로 반대로 디테일하게 하위 분류로 나오는 디자인들을 쭉 열거함으로써 그 열거된 디자인들의 공통점을 묶어서 분류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분류한 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린 제가 분류를 하는 디자인 결과물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디자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결과물로서 디자인이 나오는 그러한 디자인 활동도 있겠지만, 디자인과 관계돼서 컨설팅을 하고 시장 조사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 분석된 내용에 맞춰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디자인 리서치, 컨설팅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영역도 역시 디자인의 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물은 어떤 제품이라든가 패턴, 디자인된 의상, 패션 이런 것이 아니라 기획안이 되겠죠. 조사 분석표라든가 전략 기획이라든가 이런 문서가 결과물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디자인의 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 크게 묶어서 디자인 리서치 컨설팅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디자인 리서치 컨설팅은 디자인 컨설팅과 컬러 컨설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뭐 디자인을 진단한다거나 전략을 제시한다거나 디자인 환경이나 시장 조사를 분석하고 디자인 트렌드, 그리고 소비자 감성, 디자인 선호도 이런 것들 조사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개발할 디자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제시가 되어줄 수가 있겠죠.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러 진단 전략, 그리고 컬러 트렌드에 대한 분석, 컬러가 가진 감성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컬러를 선호하는 정도를 또한 조사 분석해서 데이터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어떤 컬러가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방향의 제시로서 제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디자인 리서치, 컨설팅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각 전달 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 전달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아이덴티티 디자인, 편집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각 전달 디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도 뭐 사진도 역시 시각 전달 디자인의 일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되어지는 과정, 디자인 과정이라든가 결과물을 본다 그러면은 이런 포토그래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예술 쪽에서 가까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도 어떤 시각 디자인의 그 소스로서 활용되어지는 부분이 강하고, 또 소스로 활용되기 위해서 가공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도된 그런 작업들이 가해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디자인의 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각 전달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과정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은 또 다른 영역으로서 사진 디자인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더해지는 영상 디자인. 영상 디자인도 역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2D 애니메이션이 됐건 3D 애니메이션이 됐건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됐건 아니면은 그냥 촬영한 영상이 됐건 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D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분명히 2D와 3D는 제작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결과물까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클레이 애니메이션 역시 마찬가지로 2D나 3D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 그리고 결과물로서 나온 디자인이 분명히 양상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분류로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될 그런 분야인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들어서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랙티브 디자인입니다. 상호작용하는 디자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터랙티브 디자인에는 웹 디자인, 웹 애니메이션, 그리고 멀티미디어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게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랙티브 디자인의 영역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제품 디자인.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전이나 전자제품 디자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가전이나 전자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외곽에 대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있고요. 물론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에 무언가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들어갑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익스테리어 외관을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를 제어하는 그 제품을 제어하는 전자기판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전이나 전자제품은 생활용품이나 소품 디자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용품이나 소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에 뭐 기판이나 그 효용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기적인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디자인하는 과정, 설계하는 과정이 또 가전, 전자제품 디자인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전자와 생활용품, 소품과는 학습해야 되는 내용도 틀리고 그러한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디자인 도출 과정도 역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구, 완구 디자인 역시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팬시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하죠. 문구나 완구 같은 경우엔 가구 디자인 역시 소재부터 가전, 생활용품, 문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신구 디자인,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영역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 과정도 틀리고요. 요업 제품, 이 역시 또 재료 측면에서 많이 틀리죠. 결과물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유리 제품 디자인도 역시 제품 디자인의 일부로 볼 수는 있으나 그 과정이 앞서 설명드린 그런 제품, 앞서 설명드린 유를 다루는 디자인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디자인, 공간 디자인도 홈 인테리어,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뭐 커튼이라든가 카페트, 탁자, 가구 같은 것을 디자이너가 결정해서 인테리어를 다듬어주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홈 인테리어 디자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무 공간, 상업 공간 디자인, 역시 공간 디자인이지만 홈 인테리어와는 다른 부분이 있고 전시장 디자인, 도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고요.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그 상업 공간의 디스플레이 디자인, 역시 앞서 설명드린 그런 공간 디자인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 디자인 역시 다른 부분이 있고요. 실외 환경 디자인,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 구조물 디자인, 기념 조형물이라든가 랜드마크 조형물, 그리고 행사용으로 조형물 디자인, 이런 것이 이제 환경 구조물 디자인이 되겠는데, 그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공간 디자인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영역으로서 이제 도시계획 디자인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도시의 구획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 사용되는 공공 퍼니처들, 퍼블릭 퍼니처들 이런 것들 다루는 그런 영역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것도 역시 이제 도시계획 디자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 안에 세부 영역도 다시 세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하자 한다면 또 분류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유 디자인. 섬유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을 구분해 놨는데요. 일단 섬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옷감, 재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만드는 어떤 섬유의 질이나 패턴보다는 어떤 옷의 쉐이프,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섬유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은 또 따로따로 분류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섬유 디자인 어떻습니까? 텍스타일이라든가 섬유 재료, 섬유 조형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섬유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패션 디자인 어떻습니까? 어떤 의상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션 소품이라든가 피업 제품, 패브릭일 수도 물론 있지만 패브릭이 아닌 다른 소재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요소들까지 다 패션 디자인 안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분류가 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추가적인 그런 디자인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용과 관련된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 그 결과물에 따른 분류는 이 정도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떤 축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축에 의한 분류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이 점점 더 전문화되어지고 세분화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는 디자인 영역이 어디인가 확인하고 이 디자인 영역은 다른 어떤 디자인 영역 그리고 또 그 디자인과 관련된 그 해당 산업 분야에서는 수직적으로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관점과 또 디자인하는 폭, 지식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까운 미래, 지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디자이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보면은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이너 한 명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예술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반면에 디자이너는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해 가면서 또 이것이 정말 디자인 되어진 것이 양산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둘러싼 다른 영역들, 엔지니어, 기계 설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케팅 부분, 제조하는 부분, 그리고 제조해서 마케팅한 이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가, 프로모션하는 부분이라든가 플레이스하는 부분, 그리고 또 경영,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디자인을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관리의 고민까지도 디자이너는 함께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디자이너가 단순히 어떤 시각적인 조형을 다루는 그런 일에 포커싱했다 하면은 향후의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문제의 주제에 따라서 다른 전문 분야와 연결을 하고 또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또 예술, 더 나아가서는 문화로 승화시키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전반적인 코디네이트를 해주는 코디네이터적인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제너럴리스트이면서도 자기가 속한 그 분야에서는 분명한 유니크한 차별화된 능력이 분명히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야에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디자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들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디자인 관련 분야, 디자인 영역,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환경 어떻습니까? 공급자, 생산자, 소비자, 사용자, 기타 관계자들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디자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야, 사회적, 인간적, 윤리적 측면,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이라든가 환경적 측면까지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을 둘러싼 환경이기 때문에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디자인 영역 어떻습니까? 이게 리빙 쪽이냐 아니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냐 라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공간 차원, 이게 평면을 다루는 것이냐 아니면 3D를 다루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움직임, 시간의 개념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2D, 3D, 4D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공간 차원과 더불어서 이게 시각 분야냐 제품 분야냐 환경 분야에 따라서 또한 또 더 세분화돼서 나눠볼 수 있겠고요. 또 결과물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디자인 리서치 컨설팅, 시각 전달 디자인, 사진, 영상 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섬유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이런 식으로 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 수 있다. 살펴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영역,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된 영역이 있다.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분야가 있고 디자인을 할 때 관련된 여러 분야,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어지고 사용하는 그런 선상에 놓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영역까지 고려를 해가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디자이너는 다양한 영역의 내용과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적 제너럴리스트이자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교시에는 지난주 3교시에 뭘 했었죠? 예, 흰색 컬러의 활용 사례를 어떤 배경 측면 그리고 대상물이라든가 캐릭터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었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화이트, 흰색 컬러가 적용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 마저 살펴보지 못한 분야들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고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